항상 매년 유사 문항이 많이 나왔어요. 자, 앞쪽은 됐고, 그치? 앞쪽은 뭐 25번까지는 됐고, 26번은 우리 그 문제 풀 때 내가 좀 힌트를 줬는데 이게 열심히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열심히 계산하면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그 전체 차수를 보면 마지막에 붙는 게 리미트 t가 1로 갈 때, 이제 이거는 부호 때문에 그렇고, ft는 이제 얘는 삼각형의 면적이니까 무조건 양수예요. 답이 양수가 나오게끔 하는 건데, 이게 ft에 대한 차수가 t 빼기 1, 이거 차수 하나만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문제를 풀 때 그냥 적당하게 대충 퉁쳐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로그 함수라고 하는 애가 lnx라고 하는 애가 대충 이제 일단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 고정점이 a가 하나 있고, 여기에서 움직이는 p라고 하는 애가 t, lnt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q라고 하는 애가 얘랑 얘가 길이가 같은 이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 삼각형이 면적을 만들어줘야 되고, 원래는 이제 식을 만들어줘야 되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당연히 문제의 이제 풀이는 a랑 p의 중점, m을 이제 지나가는 여기에 기울기의 수직이 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q의 좌표를 찾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밑변 곱하기 높이, 얘네들을 가지고 아니면 좌표를 가지고 뭐 신발끈 정리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면적을 냅니다. 뭐 그렇게 푸는 게 이제 정석이야.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게 t가 0으로 없어지는 상황에서는 로그 함수, 얘가 이제 1로 점점점 가까이 가는 상황에서는 이 로그 함수에 여기 있는 이 p가 이쪽으로 점점점 가까이 갈 때 이 길이가 어떻게 바뀐다 그랬어? 이게 평균 변화율인데 순간 변화율로 바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분의 정이야. 이렇게 된 애들이 이렇게 오면은 이 기울기 자체가 순간 변화율로 바뀌는데, 그 순간 변화율로 바뀌는 상황을 이 곡선을 이제 직선으로 이제 관찰하겠다. 직선으로 관찰하면 얘가 여기가 1,0이 되는 요 a라고 하는 점은 고정이고, 여기 p라고 하는 애는 점점 요 곡선의 1로 여기로 점점점 이제 접근을 하는 상황이 되니까 거의 직선처럼 보여요. 곡선이지만 직선처럼 보인다. 이게 이제 미분의 정이죠. 여기 t, lnt가 돼. 그러면 이게 이제 기울기가 1짜리니까 여기는 이제 t 빼기 1이 되고, 그치? t 빼기 1이 되고, 여기는 기울기가 이제 1짜리니까 루트 2에 t 빼기 1이 돼요. 이 길이 자체가. 그러면 이제 q라고 하는 애는 여기 이제 수직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걸 이제 이런 상황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이제 얘가 요 그림에서 다시 한 번만 더 그려보면은 이게 직관적으로 좀 느낌이 옵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에 여기 이제 p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수직, 그 다음에 여기 이제 p가 요만큼 왔어. 여기에 수직, p가 여기 왔어. 여기에 수직, 여기에 수직 하다 보면은 결국에 여기 접선에 수직이 되는 이 위치로 q가 떨어지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접선에 수직이다. 그러니까 이 직선이 y는 x 빼기 1이란 말이야. 기울기가 1이고 1,0을 지나니까. 거기에 수직이 되는 애는 여기는 이제 0,1이 돼요. 이 길이가 루트 2가 되는 거야. 루트 2. 그러니까 이 길이는 루트 2로 수렴을 합니다. 루트 2로. 0으로 수렴하지 않아.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면 삼각형의 2분의 1에 루트 2 곱하기 루트 2의 t 빼기 1이 이렇게 ft가 돼요. 그래서 이게 없어지면서 결국에는 여기다가 여기 t 빼기 1이 들어가서 그냥 1 이렇게 그냥 풀어줘버리면 좀 간단하게 됩니다. 수능에는 여전히 이게 돼요. 이게 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 미분의 정의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이 곡선의 이제 요소가 직선으로 바뀌는 이 부분을 뭐 건드릴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진짜 다 생 계산으로 돼야 되는데 뭐 그런 의미 없는 문제를 낼 리가 없어요. 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처리를 해주면 또 좋고. 27번은 어떠니? 맞춘 사람 그래도 27번. 자, 이것도 우리 한 거랑 똑같아. 방금 전에 그 2회를 먼저 하고 지금 1회인데, 내가 1회를 그래서 문제를 너희들 그 2회 풀고 있을 때 문제를 좀 몇 개를 교체를 했어요. 난이도를 좀 조절하려고. 그래서 요 문제를 아까 전에 했던 걔랑 비슷하게 작업을 하면
여기가 3이고 1이고 여기가 세타야. 여기가 세타. A, B, D, C. 자, 삼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삼각형 ACD, ACD니까 이쪽 삼각형에 대해서 외접원을 잡으려면 당연히 외접원인데 이게 삼각형에 외접원이 들어가면 이제 사인 법칙이 낫겠죠. 여기 길이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사인 세타분의 CD를 가야 되는데 여기를 그래서 미지수를 이렇게 하나를 놔요. 사인 세타분의 T가 2R이 되고 우리는 S의 세타라고 하는 애가 파이 R 제곱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R 제곱을 집어넣어서 파이의 4분의 1 제곱이니까 사인 T 제곱의 사인 세타 제곱분의 1. 하여튼 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여기 세타로 구성은 되어 있는데 여기 뜬금없이 T가 들어가 있어. 그럼 T랑 세타의 관계만 하나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음함수 미분하는 거야. 관계식은 하나가 있고 이걸 미분을 할 거고 미분을 해서 어쨌든 뭐 이제 필요한 요소들을 찾아내겠죠. 4분의 파이는 뭐 이렇게 합시다. 4분의 파이. 일단 미분을 해볼까요? 세타는 4분의 파이에 2t 먼저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제곱분의 1에 dt d세타랑 그 다음에 t 제곱에 사인 제곱을 미분하면 사인의 세제곱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겠지.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4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요 값은 나오는 거고 요 값도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4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은 세타에서 4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여기 t의 값도 이쪽으로 뭔가가 나오게 되겠지. t의 값을 이제 어쨌든 찾아줘야 되는데 그 t를 찾기 위해서 여기다 4분의 파이를 집어넣어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제 각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이제 뭐 여기가 수직이니까 탄젠트식을 잡는 게 조금 더 낫겠지. 여기 뭐 베타는 없죠 뭐. 알파. 그러니까 탄젠트 베타. 탄젠트 알파를 쓸까? 탄젠트 알파는 탄젠트 베타 더하기 세타. 이렇게 하고 탄젠트의 베타는 3분의 1이 있어요. 덧셈 정리를 이용을 합니다. 알파라고 하는 애가 탄젠트 알파는 3분의 1 더하기 t잖아. 탄젠트 알파는 3분의 1 더하기 t. 이렇게 식을 넣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덧셈 정리로 1 빼기 3분의 1에 탄젠트 세타 분의 1 더하기 이제 3분의 1 더하기 탄젠트 세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t랑 세타의 관계가 나와. 여기다가 이제 4분의 8을 집어넣으면 t 값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t d세타를 찾아야 되는데 미분해버리면 되죠. 그냥 막 미분해서 그냥 밀고 가서 대입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맞춰야 돼. 이쪽은 연습하면 돼요. 자, 일단 방향만 10분밖에 안 남아갖고 자, 일단 방향만 알려줄게. 자, 그 다음에 28번 맞출 사람. 이거 좀 어렵죠? 근데 어려워도 이 문제의 결론은 근이야. 절대값 나왔잖아. 그냥 근이야. 또 근이고 또 근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 똑같이 나와.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일단 fx가 양수 전부 다 0보다 큰데 fx 빼기 4의 제곱이 이게 4차 함수예요. 4차 함수 그냥 모르니까 hx 정도로 세팅을 해. 근데 이 fx가 그러니까 다항 함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제곱 형태가 돼서 hx가 된 거면 얘가 좀 묘하게 뭐 그냥 이상한 애가 요소가 들어갈 수도 있어. 뭐 절대값 x 이런 애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좀 특이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fx를 이런 식으로 4차 함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쉬운 함수니까 fx의 정체가 모르니까 얘를 배열을 다시 해요. 그러면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h x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4차 함수인데 일단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럼 0보다 큰 상황에 대해서 얘네들의 모양을 이제 조금 관찰을 해줘야 됩니다. 자, gx라고 하는 애는 여기까지는 뭐 더 이상 이제 뭐 나올 수 있는 게 없지. gx가 절대값 ln의 x 제곱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K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정도 그래프는 그릴 수 있어야 돼. ln 함수에다가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를 집어넣으면 결론은 뭐 이렇게 생겨. 이렇게 생긴 애고 그러면 대충 이렇게 생기는데 1만큼 평행 이동해서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ln 함수는 이제 무한대가 되면 위로 볼록으로 바뀌죠. 무함수니까 이 정도가 되고 그래서 거기다 절대값까지 씌우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문제야. 여기가 얘가 gx에 대해서 나온 게 아니고 gx분의 fx가 미분 가능해야 되는데 근데 gx가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가 있죠. 여기 두 개가 있죠. 그럼 얘는 우리가 이제 잡아줘야 되는데 평행 이동이니까 이거는 y는 k라고 하고 여기는 좀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는 0을 만들어내면 이것까지는 별거 없어요. 2 빼기 1 마이너스 루트에 2 빼기 1 이거 다루기 힘들면 그냥 알파 정도로 잡아도 돼. 여기가 어차피 y축 대칭이 돼. 자, 하여튼 얘가 붕 떠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얘 미분 개수가 오른쪽에서 올 때랑 왼쪽에서 올 때가 같아져야 되는데 지금 이 점에 대해서 알파의 오른쪽에서 올 때랑 왼쪽에서 올 때 부호가 달라요. 부호가 달라. 여기서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그 fx라고 하는 애가 여기 부호가 다른 거를 막아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은 자 그냥 미분해봐. gx의 제곱분의 f'x gx의 fx g'x고 자 여기다가 이제 하나만 뭐 집어넣읍시다. 알파의 오른쪽에서 오는 애랑 알파의 왼쪽에서 오는 애를 집어넣어봐. 자 얘는 상관없어. 얘는 알파의 오른쪽에서 오나 왼쪽에서 오나 요거는 k 제곱이 돼요. 그치? 이렇게 gx라고 하는 애는 여기에 k 값으로 오니까 이거는 뭐 딱히 뭐 문제가 되는 애는 아니야. 여기는 문제가 안 돼. 자, 그 다음에 얘가 알파를 집어넣을 때랑 알파의 마이너스 쪽에서 접근하는 애가 요 놈이 문제가 생기는데 요 놈이 이제 알파가 되고 여기 알파가 아니구나. 얘를 미분을 하면 미분 개수를 찾을 수가 있어. 여기 있는 애를 미분을 하면 여기 있는 애를 y라고 했을 때 y'은 x제곱 더하기 1분의 2x 여기 기울기는 알파 제곱 더하기 1분의 2알파가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오는 애는 그렇지. 그럼 왼쪽에서 오는 애는 접혀 올라갔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돼. 하여튼 여기에 있는 기울기가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의 값을 가져버린단 말이야. 이게 값이 같아지려면 g에 여기는 여긴 k가 되는 거고 여긴 k g에 여기 알파 값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k가 되고 요 놈이 방어를 해줘야 돼. 이거 방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넣었을 때 같은 값이 나오도록 이걸 조절을 해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얘기지.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다시 여기다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이걸 집어넣었을 때 저기 루트 형태가 되니 이 4차 함수가 이제 꺾인 형태가 될 거고 어쨌든 뭐 이게 여기 이제 이게 근이 되는 형태에서 이게 0이 되는 애를 이렇게 엮어줘야 돼. 같이 이어서 만들어지게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뭐 기울기는 직접 구해야 될 거고 뾰족한 점을 강제로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있는 얘가 이게 이제 전부 다 양수가 되니 4차 함수의 개형이 여러 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생길 수 있죠. 그때 이제 4차 함수를 이제 무조건 이렇게 하나 해보고 이런 것도 해봐야 되는데 이건 이제 음수로 들어가는 데니까 안 돼. 그러니까 근이 하나가 돼버리면은 근이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이 두 개의 점을 동시에 만족을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또 안 되고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여기가 알파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가 돼줘야 여기 루트가 씌워지면서 이게 이제 x 빼기 알파의 제곱에 x 빼기 더하기 제곱이 되고 여기 루트가 들어가면서 절대값 x 제곱 빼기 알파 제곱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된 거니까 절대값 x 제곱 빼기 알파 제곱이라고 하는 2차 함수로 여기에 딱 들어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알파를 집어넣으면은 4가 나오는 이런 형태가 돼서 거기서 이제 뾰족한 형태로 얘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 모양은 뭐 알겠지만 이렇게 이차함수가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가 있을 때 이렇게 된 절대값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y는 4에 걸쳐져 있는 거예요. fx가. 그래서 이렇게 된 애를 어떻게 맞춰줄지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하시면 돼요. 마지막은 이제 계산을 해서 이 값이 같아지도록 여기서 기울기도 찾아야 돼. 여기서 기울기 값을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f의 값은 4가 되고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에서 오는 값이 이제 같아진다라고 푸시면 k 값을 여기 기울기만 찾아내면 끝나는 거야. 여기 기울기 찾아내면 이 기울기는 이제 알파 값으로 뭔가 나올 거고 나머지 계산만 하시면 돼요. 이 정도만 힌트를 줄게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엔 근이야. 근에 대한 얘기야. 근을 너무 어렵게 숨겨놨지. 자, 그 다음에 29번 맞춘 사람. 29번. 이것도 그냥 뭐 기출 문제를 조금 더 확장을 한 건데 첫째 항의 상위는 수열이야. 수열 AN. 그냥 A1이 그러면 3이에요. 그 다음에 n항까지 합 SN과 첫째 항과 공차가 양수인 어쨌든 뭐 D도 양수인 등차 수열 BN. 얘는 등차 수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식이 하나가 있어요. SM이라고 하는 애가 시그마의 1에서 무한대까지 이게 n의 1부터 하는 거니 bn의 bn 더하기 m 분의 2m이야. 자, 항상 이런 거 나오면 초기값부터 조사하는 게 좋아요. 1 집어넣는 게 좋지. 1. 1이라고 하는 애는 의미가 있는 게 A1하고 같아. 이게 S1. 이렇게 돼. 그래서 m에다가 1을 대입하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S1은 여기에 이제 bn 그 다음에 bn 더하기 1분의 2 이렇게 무한대까지 이렇게 더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공차 d만큼이 되는 거니까 d분의 2는 밖으로 뽑아내고요. 여기 사이는 이제 부분분수로 찢어주면 되지. bn분의 1에 bn 플러스 1분의 부분분수까지 찢어주고 이 d까지 계산한 거야. 중간항이 막 다 없어지고 마지막 항도 어차피 0으로 없어질 거니 얘는 이렇게 하고 첫 번째 항만 살아남습니다. 그럼 B1분의 1 이게 이제 A1인데 이게 3이에요. 그럼 관계식이 여기서 하나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죠? 자, 저 D만 뭘 찾으면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다음에 SN과 AN의 관계식이 나오면 이거 뺀듯 까먹어 너희들 풀다 보면. 그래서 S에 뭐 M 빼기 1을 해도 되고 이건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SM이 AM AN과 SN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이거를 무조건 만들죠. 자, 이거를 이제 이용해서 여기 S에 M 더하기 1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뺍니다. 빼면 이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M 더하기 1이지. 얘는 계산했다고 칠게. 시간이 없어갖고 직접 해보세요. 시그마 무한대 b n 더하기 m분의 1 그냥 써서 계산하면 돼. 얘 n 더하기 m 더하기 1 분의 1 이렇게 되고 얘도 정리를 하면 b분의 2에 bm 더하기 1 하나만 딱 살아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a에 m 플러스 1이니까 불편해서 am으로 바꿔봐요. 이렇게 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확인이 되면은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지. 첫 번째 항을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가 1 집어넣으시면은 됩니다. 이거는 확인을 꼭 해보시고 이렇게 n으로 바꿔도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 조건을 이용을 하면 돼. 나 조건에서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이런 거 다 없애버려도 된다 그랬지. n이 무한대로 되면은 n 하나 살아남고 n 플러스 1 대신에 n을 쓰고 여기 AN을 써야 되는데 여기 D분의 2에 BN분의 1 여기서 살아남는 애는 여전히 공차가 곱해진 N입니다. BN은 DN 어쩌고 이렇게 표현이 될 거잖아. 그럼 나머지 애들은 뭐 의미가 없으니까 다 버리고
여기에 n 하나 없어지면서 d제곱분의 2. 그러니까 8분의 1 하면 d가 4가 나와요. d가 4가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뭐 여기다가 d 집어넣으면 b1 나오고 초항이 나오면은 뭐 bn이 다 나와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해결이 됩니다. 자, 하여튼 이게 어려운 요소는 아닌데 이게 맨날 까먹어 중간중간에. 하여튼 자, 이 정도 하고요. 자, 30번도 요 힌트만 줄게. 얘를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fx라고 하는 애가 x 빼기 c분의 a의 절대값에 ln에 하여튼 뭐 숫자가 이상하지. 근데 이게 이런 거 많이 보던 겁니다. 이거 요 덩어리 이렇게 들어가면 x가 c가 아닐 때와 x가 c일 때 이렇게 b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걸 이제 해석을 이제 뭐 하는 방법이야. 그냥 계산으로 들어가도 되지만 해설을 보면 이게 이제 로그 함수를 절대값이어갖고 절대값이어서 여기다 c 집어넣으면 0이잖아. c 집어넣으면 0이 돼서 여기 평행이동한 로그 함수에서의 그 다음에 기울기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절대값으로 되어 있는 애 x 빼기 c. 그러니까 x 빼기 c에서 여기 절대값 함수까지 평균 변화율을 보면 돼요. 거기다 a를 곱한 거야. 평균 변화율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평균 변화율이 나오지. 근데 그렇게 된 평균 변화율에 살짝 오른쪽과 살짝 왼쪽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극한으로 표현이 된 거야. 거기에 나와 있는 x의 오른쪽에서 오는 평균 변화율과 왼쪽에서 오는 평균 변화율이 이렇게 되어 있는 애는 뭐 오른쪽에서 오나 왼쪽에서 오나 이게 점점 좀 좁혀지면은 그 평균 변화율이 일정한 값으로 수렴을 하죠. 그러니까 연속적인 상황이 돼. 그러니까 연속 상황일 때는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극한값 리미트 t가 x의 오른쪽에서 오는 ft랑 그 다음에 리미트 t가 x의 왼쪽에서 오는 ft가 0이 되지 당연히. 오른쪽에서 오는 평균 변화율과 왼쪽에서 오는 평균 변화율은 당연히 같을 겁니다. 근데 언제? 여기서 왼쪽으로 기준을 해도 이거보다 조금 작고 조금 큰 애들은 당연히 연속적인 상황인데 언제가 문제가 생기겠어요? 당연히 C가 문제가 생기지. C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오른쪽에 점점 접근을 하고 여기 왼쪽에 점점 접근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부호가 일단 이쪽은 양속, 이쪽은 왼쪽은 음수가 되니까 이거는 이제 무조건 불연속이 돼. 그러니까 연속 상황에서는 이제 0이 나오는데 이게 2가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 C를 건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기울기가 로그함수는 뭐 당연히 이렇게 여기서 기울기가 1이잖아. 여기서 뭐 순간 변화율이 1이 되니까 이렇게 점점 접근하는 이 기울기도 1이고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되고 근데 A가 곱해졌으니까 이건 A 이건 마이너스 A 그래서 A는 1이 나와요. A가 1이 나와. 그러고 나면 이제 C가 이제 뭐냐 이렇게 되는 건데 C가 여기서 보면은 F4가 0이래 나해서 0이야 0. 근이지 근. 근데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C가 X가 아닐 때 그러니까 이게 C가 일단 4라고 귀류법을 써. 귀류법으로 C가 만약에 4가 된다면 이렇게 되는 거지. X 빼기 4분의 A의 절대값 ln의 5 빼기 X. 그럼 C가 좀 뭔가 이상한데? 3 빼기 X. X 빼기 3.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C가 4가 아니면 요 값이 잠깐만 X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를 X를 C로 보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리미트 X를 4로 보내봐. 그럼 X 근데 C가 4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냥 계산이 되겠지. 4 빼기 C분의 A의 절대값 ln에 여기 X에다 4를 집어넣었으니까 5 빼기 C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애가 0이 돼야 되죠.
여기다가 4를 집어넣은 거니까 x에다가 f4가 0이니까 이렇게 0이 되는 데는 이제 뭐 극한은 이제 이거 집어넣은 거고 이쪽을 버리고 a도 뭐 그냥 넘길 거고 이게 이렇게 돼서 0이 되면은 5 빼기 c가 1 돼서 c가 4가 돼요. c가 4가 아니라고 했는데 c가 4가 됐으니까 모순이 돼요. 그래서 결론은 이게 c가 아니다가 틀린 거니까 c가 4가 됩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게 뭐 그 c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x좌표의 중요한 점이니까 이거 c가 4 이렇게 뭐 밀고 가도 돼요. 찍는 거죠, 뭐 찍는 거. 중요한 점을 항상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걸 계산을 하시면 이제 b가 0이 나오고 b가 c가 4일 때니까 4일 때 함수값은 0이 돼요. 하여튼 뭐 그래서 뭐이 정도만 이제 판단하면 되고 그냥 계산으로 때려서 이제 막 집어넣어서 값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 정도 하고요. 그래서 일부러 유형을 중복 안 되게 좀 다양하게 넣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하나 정도 하고 6편 대면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뭐 하여튼 6편을 준비하는 친구도 있지만 또 내신을 또 준비하는 친구도 있어서 우리 그 기출각인 그 대표 유형만 잘 풀어오세요. 그때 우리 그 합성 함수 형태로 이제 함수 분석하는 거, 점 빼는 거, 그거 이후로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